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산이 올라와서 가슴이 쓰린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저도 역류성 식도염을 굉장히 심하게 한 3년 정도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로서 약 안 먹고 역류성 식도염 치료하는 방법, 오늘 그냥 답만 딱 알려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내과 싹대입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을 알려드리려면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는지 이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가 있잖아요. 자, 이 위식도 만나는 부분에 우리가 관략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은 내려가고 위산은 못 올라오게 막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위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헐거워지면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정상적으로는 위산을 못 견디는 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식도가 위산을 못 견디니까 이 위산이 뭐 염산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찰랑찰랑하면서 여기를 계속 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쓰게 되는 약은 위산 차단제예요. 그걸 쓰면 역류성 식도염이 확실하다면 거의 99% 통증이나 여기 염증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치료제로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내시경을 안 하고 이 PPI를 먹어가지고 호전이 되는 것을 보고 역류성 식도염이 맞았구나 이렇게 확진할 수 있을 정도로 역류성 식도염에 특화된 치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내시경을 안 하고 이 약을 먼저 먹으면 안 아파져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안 오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이 PPI는 굉장히 강력하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이에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표정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 PPI를 먹으면 표정이 진짜 이렇게 됩니다. 사실 많은 음모론 유튜브 상에 PPI의 부작용을 엄청나게 과장하고 부풀려서 선동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이 PPI의 진짜 문제는 부작용이 아니라 바로 끊으면 또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위산 억제제를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끊으면 재발하는가? 이 위산 차단제가 위산만 없애지 이 역류와 이 관략근의 기능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이렇게 아프다가 PPI를 먹으면 또 이렇게 좋아지다가 끊으면 다시 또 아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PPI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재발을 자꾸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통증이 반복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위산이 식도까지만 올라오면 뭐 통증을 참을 수 있다고 쳐도 심하면 이 목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 산이 이 목을 자꾸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 이물감이 생기는 인두구라는 증상이 발생하고, 심하면 이게 기도로 또 넘어가서 천식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는 이게 좁아진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드물게는 식도성암이라는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까지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아프더라도 이런 역류성 식도염은 자꾸 이렇게 재발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아플 때 약이 없다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뭐 이런 자세들을 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침대도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약간 올리고 자면 중력에 의해서 위산이 안 올라오니까 좀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체를 높여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가 왼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렇게 위산을 쏟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이렇게 되니까 위산이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전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역류를 억제하고 관략근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인데, 사실 이게 역류를 약간 경감시키는 위운동 항진제라는 약도 있고 또 관략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역류성 식도염이 흔한 서구권에서는 이런 수술까지 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 방법들이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이자 사실상 결론으로 역류나 관략근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뿐이에요. 자, 약 안 먹고 역류성 식도염 치료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식사 습관 중에 과식 급하게 먹는 습관, 그 다음에 야식, 불규칙한 식습관, 그 다음에 먹고 눕는 습관, 이 5가지를 안 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과식,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심할까요?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심할까요? 자, 물이 훨씬 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도 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엄청 많이 먹고 누우면 바로 막 물이 뭐 염산하고 뒤섞여 가지고 위산이 코로 막 올라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과식에는 물도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허겁지겁 먹게 되면 또 역류를 잘 하고요. 그리고 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또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눕기 때문에 이것까지 바로 동반이 되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우리가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게 불규칙할 경우에 식사 시간이라고 위는 생각하고 위산을 쫙 뿜었는데 막상 그 시간에 못 먹고 1시간 뒤에 먹는다 이러면 위산이 쫙 뿜어져 나온 거는 그대로 또 역류를 하겠죠. 이런 위산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하루에 1.5에서 2.5리터가 만들어져요. 그만 보자. 자, 즐기시기 바랍니다. 위산이 발생하고 있지. 역류하네.
그리고 먹고 눕는 습관, 이거는 뭐 중력에 의해서 바로 위산이 올라오겠죠. 이 먹고 눕는 습관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3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3시간 안에는 눕지 마라.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시에 잘 거면 식사 시간을 최소한 6시 전에는 해라. 그게 야식도 안 하고 먹고 눕는 습관도 안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 5가지를 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 종류 중에는 자, 음주, 카페인, 탄산, 라면, 흡연, 요 5가지가 가장 역류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주로 피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 5가지 외에도 교과서에 보면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초콜릿이나 토마토, 바카, 뭐 여기에 뭐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뭐 여러 가지 쫙 이런 음식들이 역류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줄줄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백기 초토화 이렇게 5개 정도만 외우셔도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음식은 거의 다 조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특히 음주, 술은 관략근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역류를 잘 일으키는데, 특히 와인이나 맥주가 실제로도 역류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늘 그렇다고 해서 소주는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와인하고 맥주가 유독 더 심하다는 거지, 모든 술은 역류성 식도염의 극약입니다. 그냥 역류성 식도염 만드는 약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카페인, 주로 커피가 좀 역류를 많이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뭐 콜라 같은 탄산음료. 자, 그리고 라면. 이 라면이 왜 역류성 식도염에 해로운가? 주로 급하게 먹게 되고요. 주로 밤에 먹게 돼요. 그리고 주로 불규칙한 식습관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로 먹고 눕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매운 음식이고 또 기름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 정말 역류가 심하게 생깁니다. 이거는 절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봐도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 굉장히 많아요. 자, 역류성 식도염과 라면에 대해서는 재밌는 논문이 2편이 있어서 영상 1편을 할애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담배가 또 관략근 기능을 약화시켜서 역류를 많이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윗몸 일으키기, 복대, 벨트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배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면 안 돼요. 윗몸 일으키기 되게 사실 건강에 좋은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복근 운동이잖아요. 배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압력이 꽉 눌려지면서 위산이 역류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윗몸 일으키기 뿐만이 아니고 복대, 허리 다치고 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 이 얘기를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저한테 많이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내가 허리 다치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거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이 허리 다쳐서 보조기 찬다고 이거 복대 차면서 이게 배가 쪼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허리가 골절이 있거나 그래서 정말 보조기를 어쩔 수 없이 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뭐 우리가 코르셋이나 복대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뭐 누워 있을 때만이라도 푼다든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걸 차야 될 때만 꼭 차는 걸로 이렇게 좀 제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벨트도 뭐 우리가 벨트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이걸 쪼여 가지고 배를 눌리게 해서 역류를 만드는 그런 행위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면 좋은 거 2가지가 바로 체중 감량,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비만 환자들은 이미 배 안에 내장 지방이 마치 복대를 한 듯이 배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면 역류성 식도염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른 환자들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같은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아닌 달리기라든지 이런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너무 과격하지만 않다면 소화기능을 돕고 위기능을 도와서 좀 역류성 식도염을 완화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중등도 이하의 운동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격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이 약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위산 차단제처럼 임시 방편이 아닌 정말 근본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막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답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운동하는 내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의외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많아요. 헬스장에서 역류를 유발하는 운동이 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헬스 매니아들을 위해서 부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3대 역류 유발 운동, 아까 말한 윗몸 일으키기.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꾸리 이건 뭐 완전 대놓고 위산이 바로 쫙 역류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정식 이름은 플레이트 로디드 레그 프레스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파워 프레스. 자, 여기 약간 역류를 유발할 수 있게 경사가 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로 배를 굉장히 압박해요. 또 굉장히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 운동도 역류를 굉장히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서 윗몸 일으키기 하고 파워 프레스 한 다음에 거꾸리 누우면 바로. 자, 오늘도 3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